네, 요 내용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한 1년 전에 서울대 경영대학에서 이제 연구한 내용인데 아마 이게 이제 네이버에서 용역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가 좀 서비스가 된 지 다른 타 서비스에 비해서 오래되지 않았는데 뭐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한 분석인데 뭐 플레이스에 등록된 업체 169만 중에서 이제 절반 정도 추출해가지고 효과를 측정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무료로 노출해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로 광고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고, 홈페이지 구축하고 이제 유지비가 이제 지출되는 거를 절감해서 또 연 얼마의 이제 절감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구글이나 다른 검색 엔진 대비해서 광고비 절감 효과가 이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업체별로 나눴더니 연 한 700만 원 정도의 이제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증대 효과에 대해서는 스마트 플레이스가 업체 등록만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네, 대기실에 계신 분 승인해 드리고, 노출만 등록하게 되면 네이버 검색이나 지도나 추천 서비스에 이제 무료로 노출되는 서비스여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이제 그 노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들을 환산해 봤더니 뭐 연간 몇 천만 원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이 비용을 줄이고 어느 정도의 이제 매출 증대 효과를 높이고에 대해서 체감적으로 다가오지는 않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초창기에 필라테스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픈을 하면 초창기에 이제 광고 대행사에서 연락을 많이 받으시는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대한 그 제작 이슈가 제일 많았거든요. 한 15년 전, 20년 전, 그 정도쯤, 한 10년 전까지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과 갤럭시가 생기면서 이제 모바일 홈페이지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초창기에는 필라테스 스튜디오에 이제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최초 뭐 접근은 이제 홈페이지였는데 네이버 플레이스가 생기고 나서 요즘은 오픈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가 많이 없으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홈페이지가 굳이 이제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기도 했고, 왜냐하면 어떤 기본 정보들은 플레이스를 통해서 기본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노출해주고 하는 서비스들을 많이들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있기 때문에 또한 꼭 필요하다, 홈페이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네이버에서 서비스하는 이제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홈페이지를 간편하게 구축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어서 굳이 요즘에는 홈페이지를 신규로 제작을 하거나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없어서 네이버 플레이스의 어떤 비중이 조금은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증대 효과에 대해서는 체감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의 그 신규 고객들이 그 홍보를 하거나 어떤 노출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채널을 타고 오는 게 아마 네이버일 거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플레이스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블로그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타 서비스 중에서는 또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직접적으로 매출에 대한 그 증대 효과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지금 환경에서는 그래도 네이버 플레이스만큼 간편하고 무료로 서비스를 받으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 가장 효과적인 부분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이제 필라테스 스튜디오의 이제 온라인 마케팅에서의 중심은 네이버 플레이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이제 약간 등록 모델하고 고객 여정에 대해서 약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바잉 퍼널 모델이라고 뭐 구매 깔때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상품을 구입했을 때 이제 그런 구매 여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의식이나 인지를 하게 되고 뭐 흥미나 호기심을 갖게 된 다음에 학습을 통해서 쇼핑을 하고 그 가운데 이제 구매로 이어지는 여정인데 이게 구매 깔때기가 이제 역삼각형 모양이 되다 보니까 결국엔 점점 아래 단계로 내려오면서 고객들이 이제 이탈을 해서 결국엔 조금씩 줄어드는 거. 우리 만약에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A라는 상품을 구입을 한다. 아니면은 구두를 구입한다, 신발을 구입한다라고 봤을 때, 뭐,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지나 인식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신발이 좋은지, 요즘 트렌드가 무엇인지, 브랜드가 어떤 게 이제 조금 좋아지는지를 봐서, 뭐, 흥미를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쇼핑을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이제 가격을 비교하게 되고,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단계인데, 이 단계를 이제 스튜디오의 회원 등록 모델로 좀 전환을 해서 보자면 처음에는 이제 약간 관심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운동뿐만 아니라 뭐 몸매 교정이나 자세 교정이나 또 다양한 이제 그러한 니즈와 요구를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걷기를 할지 아니면은 생활 스포츠 같은 테니스나 배드민턴을 이제 배울지 아니면 헬스를 할지 결정을 하다가 결국에 이제 필라테스로 뭐 그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검색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지역 기반의 이제 운동센터를 검색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이제 회사 인근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모바일 기반에서는 그 핸드폰에서 이제 그 GPS가 있기 때문에 주변 그냥 필라테스 뭐 스튜디오만 검색해도 주변의 어떤 그 거리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노출이 되는 그런 시대인데 지금의 이제 한 30대 이상, 한 40대는 더더욱 그렇고요. 예전에 이제 검색했던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남양주에 있는데 다산동에 있는데 이 주변에 이제 맛집을 찾으려면 주변 맛집이나 맛집으로 검색하지 않고요. 꼭 다산동 맛집이라고 검색을 해요. 핸드폰으로도. 사실 그거는 지금의 그 모바일 환경에서는 불필요한 그런 검색 패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모바일 전 세대이다 보니까 그 PC 데스크탑 세대여서 처음에 검색을 했을 때도 당연히 다산동 맛집, 어디 어디 뭐 경치 좋은 곳, 드라이브 코스 이런 게 다 그 지역 기반 검색이 익숙해진 세대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제 지금의 20대 초반 그 성인들이 이제 30대, 40대가 되면 그 세대는 아마 태어날 때부터 이제 핸드폰, 모바일 그 스마트폰이 있던 세대이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 이 사회에서 이제 돈을 가장 많이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중심 세대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검색 패턴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할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우리의 필라테스 고객들은 뭐 20대도 물론 있지만 30대, 40대를 만약 기반으로 한다라면 검색에서 이제 지역 기반에서 이제 뭐 무슨 동 필라테스라고 이제 아직은 검색하는 그런 패턴들이 계속 남아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몇 개의 이제 리스트가 나온 거에 있어서 그 고객들은 이제 비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검색을 했을 때 뭐 어떤 노출에 대한 순서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어떤 비중을 가지고 운동 강사에 대한 비중을 가지고 뭐 블로그나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파악해서 리스트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접근성에 대한 부분으로 뭐 리스트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한 다음에 어느 한 곳이든 두 곳 이상이든 그 카톡으로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톡톡으로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전화로 문의를 한 다음에 상담이나 체험 등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상담을 뭐 등록을 할지 아니면 이제 다른 곳을 또 추가로 알아볼지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온라인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검색을 했을 때 이제 노출되는 부분들 우리 스튜디오가 이제
그 상위에 노출되면 가장 좋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고객들이 원하는 정보를 우리가 블로그든 플레이스든 그런 이제 SNS나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 줄 때 그게 이제 매칭이 됐을 때 노출이 되는 환경에서 그 노출 기반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A라는 스튜디오나 B라는 스튜디오와 이제 비교를 할 때 어떤 정보를 가지고 비교를 할 텐데 고객들은 사실 온라인 환경, 모바일 환경에서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비교를 한다라는 데이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유추해서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노출을 할 것인가.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에서는 사실은 노출과 정보의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체험이나 상담을 통해서 뭐 고객을 등록시키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등록한 다음에 재등록을 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또 다른 또 어떤 스킬이나 세일즈나 뭐 고객 관리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노출과 정보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다루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온라인 환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본다면 단계를 한 5가지 단계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 클릭, 정보, 문의, 등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검색에서는 사실은 고객들이 키워드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그 플레이스에서는 사실 소상공인 광고라고 해서 지역의 어떤 맛집을 검색했을 때 그 지역과 연관된 필라테스 스튜디오나 다른 서비스들을 자동으로 띄워주는 광고 서비스가 있기는 있는데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거의 상품으로 비교한다면 목적 구매형 상품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지금 만약에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길을 가다가 이제 뭐 여름에 어떤 그 나시나 민소매 옷이나 반팔 티셔츠 같은 거를 좀 디자인이 괜찮은 걸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고 뭐 생각을 해보면 우린 구매 의도가 없어도 그 상품을 보면 구매 의도가 생길 수도 있고 한번 지나가다가 샵을 들어가서 보거나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필라테스는 사실 운동에 대한 그런 욕구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그 이벤트나 그런 내용들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고객을 전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서비스예요. 그냥 불확실성도 존재하고 그다음에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고객이 먼저 움직여서 키워드를 통해서 스튜디오를 검색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검색에서는 이제 메인 키워드를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가서 잡을 것인가. 만약에 그 해당 지역도 보면 남양주를 기준으로 보면 다산동을 기준으로 보면 남양주 필라테스가 키워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산동 필라테스가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 그 안에 이제 무슨 공원 이름을 딴 또 필라테스에 대한 검색어를 조합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검색단에는 키워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릭 파트에서는 사실은 뭐니 뭐니 해도 상위 노출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지금 블로그 강의를 한 12년 정도를 계속 지속해 왔는데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이나 뭐 카더라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에는 필라테스 스튜디오의 이제 원장님들이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도 결국에는 한 달이나 아니면은 블로그 포스팅을 뭐 한 세네 개 정도를 하고 나서는 결국에는 이제 다른 일에 밀려가지고 왜냐면 블로그에 관리한다라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서비스다 보니까 점점 신경이 조금 덜 쓰여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위 노출에 대해서 아무리 어필을 하고 방법을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좀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상위 노출 말고는 그럼 결국에는 클릭을 유도하는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업로드해서 고객과 만나야 되는데, 그럼 고객들이 원하는 이제 어떤 정보들에 대해서 포스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클릭단에서 이제 다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에 대해서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클릭을 들어와서 이제 유입돼서 이제 확인을 했을 때, 그 정보가 이제 고객이 원했던 정보라든가 아니면 궁금증이 있던 정보
해결을 해줘야지 이제 이탈률이 발생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효과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정보 단내가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의와 등록은 이제 세일즈와 이제 회원 관리 파트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 키워드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청담동 지역에 대해서 이제 좀 나와 있는 건데, 대표 키워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객과 스튜디오가 이제 연결하는 이제 하나의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맨 밑에 이제 필라테스라는 검색어를 보면 이게 월간 조회수인데, PC하고 이제 모바일에 대한 조회수가 나오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 모바일에 대한 월등히 이제 높은 조회수를 다들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16,000, 23만 9천. 그래서 좀 올라가다 보면 클래식 필라테스하고 이제 기구 필라테스가 저 정도의 이제 노출 검색어가 나오고, 청담동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PC 150, 모바일 2360, 청담역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PC 20, 모바일 110. 그리고 이제 좀 필라테스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또 많이 이제 조회하는 자이로토닉을 보면 1010에 6980 정도가 돼 있는데, 사실 이 대표 키워드는 지역으로 조합을 하던가 아니면 그 지역에 이제 랜드마크로 조합을 하던가 아니면 컨셉으로 이제 조합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지역으로 따지면 청담동 필라테스, 랜드마크라고 하면 석촌호수 필라테스, 잠실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컨셉으로 따지면 뭐 클래식 필라테스. 그래서 이제 앞에 지역이나 랜드마크나 컨셉이 붙는 경우가 있고, 그 뒤에는 우리는 다 필라테스이기 때문에 필라테스가 다 붙겠죠. 그럼 뭐 청담동 필라테스, 만약 요가라면 이제 청담동 요가, 석촌호수 요가, 뭐 클래식, 뭐 요가는 클래식이 없으니까 뭐 아시탄가 요가라든가 뭐 다른 요가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검색이 조합이 되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대도시일수록 그 인구 밀도가 높고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 범위가 굉장히 좁고요. 시외곽일수록 지역 범위가 되게 넓은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담동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2,510 조회수를 이루었다면, 경주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1,520 정도의 조회수를 이루어서 오히려 경주 필라테스보다는 청담동 필라테스가 조회수가 높은 그런 현상을 좀 나타내고, 그래서 대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세부 키워드와 이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또 경쟁 업체에서는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는지를 고려해서 설정을 하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과연 이제 어떤 키워드를 우리가 메인 키워드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지도에 있는 부분은 이제 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한 지역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지역인데, 대치동과 역삼동과 도곡동이 이제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통은 같은 동인데 이제 그 1동, 2동 이런 게 나누어져 있는 지하철역이라든가 아니면 그 양분되는 경우는 간혹 있는데, 세 개 정도까지 이렇게 있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이제 좀 그 관련 키워드를 좀 본다고 하시면, 한티어 필라테스, 한티 필라테스, 대치동, 대치, 도곡동, 도곡 필라테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회수만 놓고 보면, 대치동 필라테스가 사실은 이 지역에서는 가장 조회수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위치를 했든 그 지역 쪽에 이제 좀 대치동 필라테스를 메인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구조적으로 대치동 필라테스를 가져갈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그 뒤에 이제 자세히 좀 얘기는 하겠지만, 그 좌측 상단의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 로직상 대치동 필라테스에는 노출이 안 돼요.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에서 이 동네는 이제 대치동 권역이라고 생각은 많이 하지만, 한 지역에 굉장히 뭐 극단적으로 50m가 붙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주소 자체가 역삼동으로 되어 있으면 대치동으로 그 검색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대치동 필라테스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 그럴 경우에는
한티역 필라테스나 한티 필라테스 정도를 이제 메인 키워드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한티 필라테스는 지금 PC나 모바일 해봐야 이제 80조회수밖에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한티역 필라테스가 요 역삼동에 위치한, 한티역에 가장 가깝지만 역삼동 쪽에 위치한 필라테스에서는 한티역 필라테스가 이제 가장 높은 키워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플레이스나 블로그에서도 한티어 필라테스에 대해서 노출 순위가 우리가 높지 않다라고 하면 전략적으로 좀 조회수가 적긴 하지만 한티 필라테스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키워드가 그 플레이스는 플레이스대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검색 광고는 검색 광고대로 접근을 하고, 블로그는 블로그대로 접근을 했을 때 그 노출 순위에 맞는 그 키워드를 선택을 하고, 그게 만약에 노출 순위가 이제 좀 밀린다라고 하면 조회수가 더 적은 세부 키워드를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티어 필라테스가 가장 좋은 필라테스 키워드이고, 만약에 대치동에 위치했다라고 하면 대치동 필라테스를 가장 우선적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킬과 뭐 정보를 통해서 이제 노출에 대한 우위를 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네이버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블랙 키위 같은 서비스도 있긴 있지만, 네이버 광고 사이트에서 키워드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월간 조회수, 해당 지역, 뭐 지역적 특성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검색을 해보면 그 조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뭐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제 목소리가 갈라져서 조금만요. 제가 사실 여담인데 오늘 그 배드민턴을 7시부터 8시 반까지 치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 1시간 반 동안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근데 목소리가 힘드네요. 근데 이제 계속 하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플레이스에서는 구조적으로 역삼동에 위치해 있지만 대치동 필라테스가 안 보이거든요. 그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플레이스에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리뷰를 통해서 그 A라는 필라테스를 대치동 필라테스하고 계속 연결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네이버의 이제 서치 엔진 같은 경우가 두 개의 이제 연관성이 높다라고 어느 순간에 판단을 하게 되면 대치동 필라테스에서도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루어지진 않고, 이거를 고객센터에 이제 그 메신저로 이렇게 물어보면 그 고객센터에서는 매뉴얼대로 이제 그 응답을 해주는, 답변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고 뭐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하지만, 꾸준히 이제 그 연관을 매치를 시켜주면 그 간혹가다 매칭이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네이버 광고에서 검색 키워드를 조회했을 때의 내용인데, 이제 청담동으로 다시 가보면 그 청담 필라테스를 검색을 했을 때 요 내용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이제 그 청담 필라테스가 730에 1100 정도.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조회수가 가장 높죠. 그 다음에 청담동 필라테스가 200에 500이 나오고, 그 인근에 있는 이제 압구정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요 지역적으로 청담 사거리에서 압구정 로데오 거리로 가는 길에 있는 경계에 있는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압구정 필라테스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청담동 필라테스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는 그냥 딱 청담동이라고 지역적 특성을 이제 딱 정하고 보면 압구정 필라테스는 이제 관련이 없는 키워드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도 청담동 권역으로 들어가니까 강남구청 필라테스를 보면 뭐 120에 330 정도가 나오고, 또 맨 우측 이미지를 보면 청담 사거리 필라테스가 나오는데, 이거는 심지어 월간 조회수는 10회도 안 나오고 모바일 같은 월간 조회수는 10회 정도가 나오니까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청담 사거리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버리는 키워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블로그나 아니면은 플레이스에서 이게 이제
검색 광고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 거기서는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이제 청담 필라테스 아니면 청담동 필라테스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메인 키워드를 대표 키워드를 이제 그 설정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간혹 가다 이제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또 지역이 논현동으로 또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제가 아는 스튜디오 같은 경우가 그 강남구청역에 인근에 있는 스튜디오인데 땡땡땡 필라테스 청담점이라고 이렇게 노출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논현동에 있다 보니까 청담점이긴 하지만 청담동 필라테스의 노출이 굉장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 청담점보다는 강남구청점이 오히려 더 어울리는 왜냐하면 네이버로만 봤을 때, 그 플레이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조금 좋을 것 같고,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등록에 따라서 모든 키워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담 사거리 필라테스든 청담동 필라테스든 청담 필라테스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노출을. 다만 이제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CPC라고 해서 클릭당 과금되는 광고이기 때문에 클릭 하나당 요즘에 이제 광고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보통이 한 6천 원 정도, 저렴한 키워드 같은 경우는 한 4천 원 정도는 돼야 노출이 되는 시스템이어서 키워드를 정할 때도 사실 노출도 노출이지만 뭐 조금은 더 그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접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상호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소지, 소재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 키워드 설정에 따라서 노출에 대한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플레이스는 그 노출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참고하시면 되고, 블로그는 이제 지금 품질 지수에 따라서 이제 대표 키워드를 크게 가져갈 것인지 적게 가져갈 것인지 이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조금은 선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 최적화인데요.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홈페이지가 많이 없으시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는 크게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사실 검색 엔진 최저가 하는 것도 업체를 통해서 하고 그랬어야 됐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그 PHP 기반에서는 그 소스 코드에서 이제 어떤 거를 넣고 명령어를 넣고 파일에 대한 이제 좀 그 소스 코드를 조금은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또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 네이버의 서치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 도메인만 URL만 입력을 하면 그 최적화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심플하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접속 여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로버츠 TXT 같은 경우에는 그 홈페이지에 있는 그 경로상에서 이 문서를 업로드하고 그 안에 내용에 따라서 검색 엔진이 그 우리 사이트를 스캔해서 갈지 말지 그거를 명령어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 블로그에 글 등록을 할 때 검색이 안 되게 설정하거나 뭐 카페나 블로그에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기능은 이제 솔루션 상에서 이제 이런 기능들을 조금 적용해서 검색이 안 되게 만드는 건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민감한 만약에 정보가 있다. 뭐 그런 뭐 정보가 있으면 전략적으로 이제 이 파일을 통해서 검색이 되지 않게 그럼 검색이 안 되면 이제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홈페이지의 파일상에서 이제 메타 태그를 어떻게 뭐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면 서치 어드바이저에서 URL 치고 요 상태를 보시고 안 되면은 이제 요 가이드대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시면은 저한테 이제 개인톡을 주시면 제가 요거는 뭐 가이드를 따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검색 광고를 좀 알아볼 텐데요. 검색 광고는 사실 굉장히 심플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목하고 이제 연결되는 이제 URL이라고 하는 랜딩 페이지가 있고 설명 문구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목과 설명 문구에 대해서 다뤄야 되고, 그 부분들로 이제 클릭해서 이제 넘어가는 광고. 옛날에는 사실은 네이버가 퍼지기 전에는 오버추어라고 해서 이런 검색 광고를 각 포털 사이트에서 상단에 서비스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오버추어만 알면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에 노출이 됐는데, 그 네이버에 이제 그 검색 영향력이 커지고 그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이버가 이제 그 검색 광고도 따로 이렇게 떼어서 나온 지가 아마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니,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다음 카카오에서도 검색 광고를 하지만, 구글에서도 애드워즈를 통해서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한 80% 이상이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어떤 검색이나 그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 광고만 알아두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키워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동이라든가 지명이나 뭐 정류장, 지하철역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키워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무조건 이제 필라테스가 이제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필라테스보다는 동탄 필라테스 같은 경우가 될 것 같고, 그다음 뱅뱅사거리 필라테스가 될 것 같고, 그 사실 필라테스로 해서 지명이나 어떤 정류장을 통해서 필라테스에 조합된 키워드는 사실은 어떤 운동 스튜디오를 알아본다는 그 목적이 좀 분명한 경우가 있어서 필라테스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되지 않는데요. 상품 판매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폼롤러를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폼롤러 추천이나 폼롤러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정확한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구매에 대한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폼롤러 운동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매에 대한 의도보다는 운동 방법에 대한 의도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폼롤러를 판매한다라고 하면 폼롤러 운동법에 대한 부분들은 검색이 안 되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역으로 만약에 폼롤러를 판매를 했을 때 어떤 운동법에 대한 뭐 매뉴얼이나 포스터를 잘 제공을 해준다라고 하면 역으로 이제 그것을 감안해서 폼롤러 운동법에 대한 키워드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필라테스에서는 사실은 뭐 필라테스 어떤 운동법이라는 것까지의 세부 키워드를 가져가는 스튜디오는 거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간혹 가다가는 이제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동탄 필라테스 말고 뭐 동탄 PT라든가 동탄 피트니스 같은 경우에 필라테스도 같이 노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뭐 PT라든가 필라테스라든가 아니면 요가를 원했던 사람들에게 필라테스로 이제 전환을 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약간 너치 같은 그런 전략인데, 그런 경우도 사실 맞다 틀리다 보다는 만약에 진행을 해봤을 때 한 달 단위로 이제 그 광고 관리 시스템에서 성과를 한번 봐서 전환율이라든가 뭐 그 클릭률을 좀 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피트니스에 대한 어떤 니즈를 가지고 검색을 했을 때 필라테스를 노출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색 광고에서는 그 제일 가장 효과적인 거는 사실은 그 사이트의 이제 인지도가 제일 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출 순서고 설명 문구고, 그 다음에 이제 의외로 16%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기준이 없다라는 건데, 그 의류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한 유명한 쇼핑몰일수록 광고에 대한 어떤 광고비 지불을 과하게 공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의 순서보다는 그 인지도를 보고 좀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요즘에는 뭐 G마켓이나 11번가나 여러 가지 이제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도
자사몰의 그런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동일하게 광고를 같이 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검색 광고의 가장 큰 장점은 노출 순서를 내가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물론 이제 CPC이기 때문에 클릭당 과금되는 단가가 올라가긴 하지만 초창기에 이제 어떤 인지도를 높인다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한 달 정도의 이제 이벤트를 진행을 했을 때 노출을 좀 향상시켜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광고비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노출 순위를 올려서 좀 노출을 확장하는 역할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광고비에 대한 그 이슈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 세 가지 중에서는 사이트에 대한 설명 문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돈을 들이지 않고도 그 클릭당 과금에 대해서 높은 금액을 입찰하지 않아도 그 설명 문구에 대해서 고객들의 이제 클릭을 유도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검색 광고를 진행을 했을 때 단순한 그런 설명보다는 고객들이 검색을 했을 때에 원하는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설명 문구에서 이제 다뤄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뭐 전문성이나 강점을 내세울 수 있는 홍보 문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고객들이 이제 검색했을 때에 그 키워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그 문구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타 업체들은 어떤 것을 강조했을 때 우리는 다른 내용들을 강조하는 차별화를 좀 노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촉진 키워드라고 해서 뭐 선착순 몇 명, 할인 몇 프로 같은 이제 판매 촉진 키워드를 조금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런 경우에서 이제 광고 문구를 여러 가지의 접근에 대해서 많이는 그 설정을 하시는데 문제는 그 이슈가 끝나거나 이벤트가 끝나거나 했을 때 수정하는 그런 타이밍이 굉장히 늦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신경을 잘 안 쓰고 계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벤트를 하는 기간에는 이벤트에 관한 이제 내용을 노출을 한다라면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전략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광고 문구도 계속 이제 수정을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만약에 고객들이 이제 신사동 필라테스라고 검색을 했을 때 신사동에서 이제 그 접근성에 대한 이슈가 있는 고객들에게는 설명 문구에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필라테스라고 하면 고객들이 이제 어떤 거리를 중심으로 보는 고객에게는 다른 신사동 지역보다는 가로수길에 있는 그 필라테스를 먼저 알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들어오게 되면 그 위치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이탈할 만한 확률이 조금은 줄어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신사동 필라테스라고 한다면 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본인과 이제 떨어져 있는 그 거리감 때문에 클릭하고 바로 이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청담동 필라테스인데 그 스튜디오가 이제 청담 사거리 쪽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 청담 사거리 필라테스는 사실 검색량이 굉장히 적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담동 필라테스에서 이제 메인 키워드를 가져간다면 설명에서 이제 청담 사거리 몇 번 출구에 아니 몇 어디 지역에 위치한다라고 그 설명 문구에 표현을 한다면 고객에게는 지역적 특성에서는 이 스튜디오가 청담 사거리 인근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역적인 이슈 때문에 이탈률을 발생은 하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하셔가지고 고객이 이제 그 니즈가 어떤 건지 파악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지명이 있고 필라테스라고 하는 키워드만 놓고 보면 굉장히 그 니즈를 찾기는 어려워요. 근데 다만 이제 랜드마크에 대한 부분들을 검색을 한다면 석촌호수 필라테스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 고객은 이제 석촌호수에서 가까운 곳에 필라테스를 찾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설명에서 이제 그 석촌호수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들을 어필하는 내용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미국 사례인데요. 클릭률이 이제 어떻게 도움이 되냐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지역적인 특성을 보면 뉴저지 같은 곳은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운전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해요. 그리고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시골이어서 그 주변에 이제 어떤 그 마트라든가 어떤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없나 봐요. 그래서 피츠버그로 1시간 정도 운전하고 가는 것들은 그 펜실베니아 사람들에게는 되게 익숙한 풍경이라고 하고요.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큰 도시로 이제 주변에 이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펜실베니아 지역이라고 한다라면 여기서 이제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어필하는 것이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펜실베니아 사람들은 1시간 이상 운전하고 이동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10분 거리다, 20분 거리다라는 부분들을 크게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이제 그 도심 말고 외곽의 위성 도시하고 뭐 지방에 있는 그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 중심에 있는 그런 곳보다 상업시설이 조금은 떨어져 있잖아요. 저도 이제 남양주만 해도 주변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가려면 차로 이동하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물일 경우에는 주차가 이제 넉넉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야외일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 좀 넓은지 그런 거를 보지 여기가 이제 여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 이거를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지방에 계시는 이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접근성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그 경쟁 업체에 대한 반경을 조금 넓혀서 바로 이제 우리 옆 건물이나 옆 건물에 있는 스튜디오만이 경쟁 업체가 아니고 그 권역에서의 이제 좀 넓은 경쟁 업체의 그 레인지를 가지고 다른 어떤 요소, 강사라든가 가격이라든가 뭐 프로그램 같은 요소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사실 차로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도보로 이제 그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외곽에 이제 그런 소도시보다는 더 이제 걸어 다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만약 검색 광고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편리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뭐 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이슈를 더 부각시켜서 가깝다라는 그런 내용을 조금은 노출하는 것이 좋고 이게 이제 검색 광고에서 광고 문구를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얘기를 한다라면 플레이스에서도 그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 핵심 도심에 이제 그 중심가에 있는 필라테스라고 하면 그 가까운 지역에 대한 그런 어필이 필요하고 블로그에 있어서도 찾아오시는 길에도 그런 부분들의 이제 어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핵심 도심에 있냐 아니면 시 외곽에 있냐에 따라서 접근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린 거고요. 사실은 검색 광고가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은 이제 플레이스에 대한 어떤 마케팅 관련 뭐 후기 뭐 블로그 관련 이런 이슈가 많지만 사실은 한 3년에서 5년 전까지만 해도 광고 전화 많이 받으시면 다 네이버 공식 대행사입니다 하면서 검색 광고를 이제 세일즈하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검색 광고가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5% 페이백을 해줘요. 그 네이버에서. 그래서 이제 그 광고비에 대해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쿠폰 형식으로 페이백이 돼서 다시 광고비로 쓸 수가 있는데 공식 대행사를 거치게 되면 그 5%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대신 공식 대행사에게 네이버에서 15%의 이제 커미션을 그 지불을 해줘요. 그래서 공식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스튜디오나 어떤 고객들에게 직접적으로 비용을 받지 않고 광고비만 소진이 되더라도 그 금액의 15%는 본인 회사에 이제 커미션을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광고 회사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네이버 공식 대행사 어디 어디 어디입니다. 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게 이제 문제점을 쭈르륵 나열해서 이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고 이제 어떻게 성과를 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제안서를 막 보내드리고 하는데 이 구조 자체가 이 회사에서는 광고비가 많이 지출을 해야 커미션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성과보다는 여러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광고비를 처음에는 그 증가시키는 전략을 무조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금은 많이 없지만 좀 잘 가려서 그 판단하시는 게 좋고 그 지금은 직접 운영하기에도 이제 어렵지 않은 그런 인터페이스하고 그런 서비스가 되어 있어서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너무 쉽게 접근을 하고 많이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광고비가 너무 비싸졌어요. 제가 이제 뭐 한 몇 달 전에 봤을 때도 청담 같은 경우에는 한 6,500원 정도 클릭이 돼야지 이제 노출이 되고 그랬거든요. 심지어 1위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광고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결국에는 부각되는 부분들이 이제 랜딩 페이지라고 하는 고객들이 클릭을 통해서 연결돼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그 랜딩 페이지가 보통 비행기 착륙할 때 랜딩 기어 뭐 올리고 랜딩합니다 하면서 할 때 착륙하는 그런 용어인데요. 그 키워드를 클릭을 했을 때 홈페이지로 랜딩이 되는 경우가 있고 블로그로 랜딩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블로그가 나쁘고 홈페이지가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고객들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 광고 문구를 통해서 랜딩 페이지를 클릭을 할 때 그 랜딩 페이지는 광고 문구에 있는 내용의 답을 보여줘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A라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광고 문구가 강사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필해서 고객들이 클릭해서 랜딩 페이지로 들어왔을 때 단순히 홈페이지 메인이나 블로그 메인에 그냥 그 랜딩 페이지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사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글을 표현하는 그 페이지에 랜딩 페이지를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단순하게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메인 페이지에 걸어놨죠. 그러면 고객들이 심지어 다 찾아야 돼요. 검색이나 또 블로그 같은 경우는 검색이 어렵게 되어 있잖아요. 찾기가 그 계속 쌓이면서 글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찾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 고객들이 찾으려고 시도하다가 나갈 수도 있고 찾기 전에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우리가 뭐 클릭당 뭐 5천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고객을 유치를 했는데 그 내용을 일단은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을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메인으로 페이지를 랜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랜딩 페이지를 다 다르게 그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표시되는 거는 대표 도메인이 나오게 하지만 그 하위에 세부 도메인으로 해서 랜딩 페이지를 다 다르게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고 문구에 대한 답이 랜딩 페이지에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검색 광고에서는 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순히 클릭당 과금이라든가 아니면은 광고 문구를 어떻게 한다라든가 제목은 사실은 뭐 청담동 필라테스는 뭐 땡땡 필라테스라던가 아니면 그냥 뭐 땡땡 필라테스만 노출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목에서는 차별화하기가 어려운 구조이지만 랜딩 페이지에서 그 부분들을 좀 노출시켜서 이탈률을 최소화하는 거. 그게 이제 검색 광고의 이제 가장 큰 중요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검색 광고를 사실은 상시로 이렇게 진행을 하지는 않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큰 이벤트를 진행을 할 때 그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가 기간 한정 이벤트를 하거나 수량 한정 이벤트를 할 때 그 부분들을 노출했을 때 확장성을
거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그래도 검색 광고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검색 광고를 한번 일시적으로라도 운영을 하고 평상시에는 이제 노출을 닫고 이렇게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 쪽을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블로그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웹 로그에서 일기장처럼 계속 쓰여지는 글이어서 구조 자체가 사실은 어떤 정보를 뭐 계속 제공을 해준다라기보다는 내 일상을 계속 차근차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 소트가 없잖아요. 그냥 그 과거에 글 쓴 것들은 더 내려가고 최신 글들이 계속 올라오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게 있어서 블로그에 이제 그 유입 그 경로를 보면 키워드를 검색해서 블로그를 선택하고 블로그 방문하고 뭐 정보 수집을 한 다음에 액션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탈을 할 것인가 그래서 액션에 대해서 이제 댓글 공감 스크랩 이웃 신청 뭐 이런 것들을 쭉쭉 하고 나중에 이제 이웃 신청하면 이웃에 이제 어떤 글이 올라왔습니다 하면서 재방문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우리는 이런 구조보다는 결국에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블로그 채널을 통해서 이제 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엔 블로그를 통해서도 문의나 아니면 플레이스를 넘어오거나 그래서 어찌됐든 전화를 하게 만들거나 방문을 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그 블로그 검색 여정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네이버가 파워블로거 제도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뭐 협찬도 받고 뭐 그런 영향력이 있어서. 근데 그 내용의 기준이 되는 이런 방법들은 아직까지도 검색 로직에 이제 그 반영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단지 이제 파워블로거만 없고 인플루언서 그런 이제 제도는 있어서 노출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블로그를 봤을 때 활동성 지수라고 해서 운영 기간, 포스트 뭐 이런 쓰는 빈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옛날에 그 블로그를 개설하신 다음에 운영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가장 많이 전화를 받는 경우가 블로그를 파세요. 월 50만 원, 월 20만 원.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해서 이제 판매되면 이제 그 광고 회사에서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또 어떤 그 대행사들이 또 세일즈를 하냐면요. 블로그에 어떤 해당 글을 올려주시면 뭐 건당 15,000원에서 3만 원. 뭐 이런 또 전화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의 신규로 블로그를 개설을 하는 것보다는 옛날에 이제 가지고 있는 블로그가 있다면 그것을 살리는 게 더 좋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운영 기간이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그 파악하시는 것이 좋고 사실 여기 이제 포스트스라고 나와 있는데 그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이제 블로그에 글을 심혈을 기울여서 쓰는 것 중 하나가 어떤 음식의 효과. 뭐 제가 그래서 뭐 농담 삼아서 이제 그 제발 블로그에 아몬드 효과 좀 올리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몬드 효과, 모 효과 그런 거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회원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근데 그 글을 쓸 때도 대충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남기는 것이 좋은데 다만 그 아몬드가 이제 아몬드의 효과를 만약에 블로그에 글을 쓴다라고 하면 명확한 목적은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은 뭐냐면 블로그에 그냥 활동성 지수를 올리는 거예요. 포스트나 블로그를 글을 쓸 때 이 블로그가 정기적으로 글이 얼마나 그 업로드가 됐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지수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럼 우리가 계속 그 매주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시간을 투자하면서 만들어서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그 포스트 쓰기 빈도나 활동성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글이 약간 격가지로 올라가는 경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알고 조금은 그 이용하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평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근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글들을 조금 편하게 쓰신 다음에 그런 글들이 조금은 쌓이고 쌓이면서
그 글이 이제 직접적으로 효과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정작 중요한 우리가 이벤트를 홍보할 때나 어떤 강사에 대한 부분을 어필할 때 그 부분들의 도움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접근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뭐 인기도 지수여서 방문자 수, 방문 수, 페이지 뷰, 뭐 이웃수, 스크랩쇼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보통 이거에서 가장 좋은 거는 연관된 글을 많이 써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시리즈별로 이제 글을 좀 써주시는 게 좋고 그 부분들을 이제 블로그 글을 잘 쓴 글들을 보면 그 앞뒤로 본문에서 그 내용들을 좀 잘라서 한 다음에 전 1부, 2부, 3부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볼 수 있는 그러면 결국에는 방문자 수가 그 한 명 방문을 해서 페이지 뷰는 세 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조금 스킬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포스트 주목도 같은 경우는 뭐 댓글 남기고 공감 남기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목도를 올리려고 해서 처음에 이제 블로그를 만든 분들이 이제 모르는 분들이 뭐 다른 블로그에 와서 뭐 잘 보고 갑니다. 뭐 제 블로그도 놀러 오세요. 뭐 이런 거를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이 블로그 주목도 지수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 다 본업이 있고 사실은 블로그를 파워블로그 만든 다음에 인플루언서 되신 다음에 어떤 다른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회원 유치를 가지고 이제 한다는 목적이라면 그거는 그냥 실제로 그냥 댓글을 남긴 고객이나 뭐 유저에게 뭐 답글을 남기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블로그는 그 웹 일기장 같은 형식이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해당 내용을 콕 집어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점이 있거든요. 홈페이지는 이제 메뉴 구성을 해서 그 메뉴를 보여줄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고객이 이제 유입을 위한 정보는 뭐 이벤트를 업로드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스튜디오를 소개한다라든가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고객들이 이제 유입되는 그런 이제 글들이라고 보면 고객들이 그런 정보를 보고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원하는 정보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정보를 보면 시설이나 주차나 주소나 가격이나 강사 같은 부분들이 이제 고객이 원하는 정보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프롤로그에서 이제 상단에 메뉴를 따로 빼놔가지고 어느 고객이 와도 고객이 원하는 정보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메뉴 구성이 필요하고요. 제가 이거를 오늘 남겨드리고 낮에 이제 다른 분하고 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성수동에 이제 어떤 필라테스에 대해서 아냐고 이제 제 지인이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한번 찾아보고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오픈이 되지 않는 거니까 성수동의 뉴바디 필라테스라고 제가 봤는데 제 블로그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블로그 메인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그 딱 봐도 이제 업체를 통해서 좀 작업을 하고 썸네일도 이제 이렇게 좀 만든 경우가 있는데 위에 보면 공지사항 글, 그다음에 시설 소개 이런 부분들, 뭐 시간표,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이제 남겨놨잖아요. 이 썸네일까지 이제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좀 번거롭긴 하지만 이걸 딱 보니까 내용들이 SNS에 좀 특화된 그 이미지거든요. 오히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미지로 되어 있으면 블로그에서는 이미지로 되어 있으면은 검색에 이제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텍스트 기반이 가장 좋은데 이 업체는 한 번에 그냥 이미지를 만들어서 SNS 활동은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이런 그 정사각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SNS, 인스타그램을 사실을 제일 먼저 타겟으로 두고 홍보를 한 다음에 블로그도 그대로 올리는 형식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고객들이 봤을 때 원하는 이런 정보들이 위에 딱 깔끔하게 이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강사 쪽도 보면 지금 이 부분들이 다 이미지로 되어 있어서 원래는 이 부분들이 텍스트로 블로그에서는 노출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사실은 이거를 뭐 그 노출의 그거보다는 정보 제공의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정보는 무엇일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해서 블로그에 이제 조금 이렇게 남기는 게 그 구성을 하는 게 좋고 여기는 사실 그 프롤로그의 프로그램을 좀 코드를 조금 건드려서 이 메뉴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구성까지 만들려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 메뉴 구성한 다음에 그걸로만 그냥 뭐 제가 자료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네 여기서 그냥 프롤로그에 그 소개라든가 이야기라든가 프로모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은 좀 따로따로 노출을 해주는 게 고객들이 봤을 때는 이제 딱 좋은 그래서 정보를 조금 고객들이 원하는 정보는 좀 모아서 보여주는 부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이제 챗 GPT가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와디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서비스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제 일례로 이제 어제 그 한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부티크 피트니스가 되게 유행인데 그 어느 교수님이 부티크 피트니스에 대해서 조사를 해와라라고 과제를 내주셨대요. 근데 이제 본인 생각에 부티크 피트니스를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본인 생각으로 이제 글을 레포트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길어야 뭐 A4 한 장? 그래서 부티크 피트니스는 어떤 개념이고 어느 나라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이제 발전이 이루어질 것 같다. 뭐 이렇게 끝났는데 어느 한 학생 하나가 파워포인트를 굉장히 잘 만들었대요. 그래서 역사도 하고 뭐 어떤 케이스, 베리스 부트캠프는 어떻게 뭐 운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조사해서 이 정보를 다 어떻게 찾았냐, 그러니까 챗 GPT 검색하니까 다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콘텐츠도 사실은 요즘에 어떤 유행을 조금 그 활용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거는 그 임의대로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운동을 잘 알려주는 필라테스 스튜디오의 장점에 대해서 블로그에 업로드할 글을 작성해 주세요. 뭐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여기서 쭈루룩 남겨놓은 그 얘기를 하는 게 필라테스는 몸의 균형과 근력, 유연성, 자세, 호흡 등을 개선하는 운동으로 최근에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쭈루룩 하면서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필라테스 스튜디오의 강사들은 각 개인의 몸 상태와 목표에 맞춰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어필을 하게 되면 이 문구는 조금만 수정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문구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도 그냥 생각으로 어필을 한다라고 하면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어필을 할 거니까. 그래서 요런 챗 GPT를 이용해서 질문을 한 다음에 이 글을 가지고요. 스튜디오에 맞게 조금은 변형돼서 수정을 해서 사용한다면 아예 없는 글을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쉬울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 챗 GPT 말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빙 같은 경우도 이 AI처럼 같이 이용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챗 GPT 같은 경우는 서치해주는 그런 정보들 제가 로직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빙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인용했던 그런 정보들을 밑에 레퍼런스를 달아주는데 사실은 국내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글을 그 가져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보에 대한 그
형식이나 내용이나 특성에 따라서 챗 GPT가 조금은 유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조금 더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한번 비교해 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의 글은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챗 GPT가 조금은 더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해보시면, 질문에 사실 질문을 잘 해야 얘가 답변을 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한번 몇 번 이렇게 해보시면 블로그에 이제 컨텐츠 올릴 때 조금은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부분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블로그 이제 본문 활용해서 우리는 이제 블로그의 글로 홍보를 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신규 회원을 유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고객과의 접점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그 글 본문에서 톡톡 문의하기를 연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블로그 지수 향상을 위해서 장소 연동을 하거나 스마트콜 전화번호를 노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톡톡 서비스는 지금 화면은 글 작성할 때 이제 그 본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톡톡이 보여지는 경우가 있고 안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블로그하고 네이버 플레이스에 이제 톡톡 서비스를 한 다음에 그 이게 연동 작업을 거쳐야지 이 톡톡이 지금 메뉴에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톡톡을 누르면 기본 이미지를 이제 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기본 이미지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이미지를 만든다면 뭐 A 필라테스 언제든 문의 주세요라는 뭐 이미지를 만들면 고객이 봤을 때 그냥 톡톡 문의하세요라는 멘트보다는 조금은 더 문의하기가 편하고 좀 더 직관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하나 만들어 놔서 그 톡톡 서비스를 할 때 이렇게 본문에 남기면, 이게 이제 클릭을 하면 우리가 그 모바일 같은 경우는 항상 네이버에 이제 로그인 상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네이버에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톡톡 메신저로 이제 문의가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톡톡으로 따로 말씀드리면 고객들이 이제 자주 하는 질문을 남겨놓을 수도 있고요. 또 AI를 통해서 고객들이 어떤 질문을 하면 그 단어를 캐치해서 어떤 답변을 주고 타고 와서 안 되면 이제 바로 질문하기라는 이제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서, 고객들이 이제 원하는 뭐 기본 뭐 세션 단가라든가 아니면은 뭐 찾아오는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자동으로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의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가격이 먼저 노출이 되면 확인하고 이제 문의를 안 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고객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접근이라면 오히려 가격 정보는 서로 이제 얘기하고 체험이나 상담 예약을 잡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경우가 또 효과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소 연동은 장소를 클릭한 다음에 지도가 나오면 필라테스를 검색해서 그 본문에 넣잖아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게 플레이스에서 블로그 리뷰에 그 이 글이 하나가 추가가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본인의 이제 블로그에서 장소를 등록해서 블로그 리뷰에 이제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나 많이 해서 안 좋아지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제재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그렇게 해서 블로그 리뷰를 많이 증가를 시키면 플레이스에서도 리뷰가 증가하는 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장소에서 이제 주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이제 2개 이상의 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장소를 넣을 때 사실 먼저 넣은 것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점에 대해서 여러 곳을 노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블로그 리뷰에는 딱 지점들이 그 플레이스는 나누어져 있으니까 어디에 노출을 할 것인지를 순서를 정해서 위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는 보통 많이들 노출을 하시는데, 이게 그 일반적인 전화번호보다는 스마트콜 전화번호를 노출을 하는 것이 스마트 플레이스를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번호가 이제 0507로 시작해서 약간의 이제 고객들이 거부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스마트 콜 전화번호를 노출을 해서 플레이스에서도 이제 스마트 콜 그 콜수를 좀 도움이 받게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객들이 이제 꾸준히 찾는 정보를 프롤로그 상단에 이제 메뉴 구성해서 넣어주는 거. 그래서 그 글은 그 메뉴에 이제 등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제작을 할 때 챗 GPT를 이용해서 조금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본문을 그 작성을 할 때 톡톡이나 장소를 넣고, 그 다음에 스마트 콜 전화번호 노출을 하는 방법.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스 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플레이스인데, 플레이스가 이제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지역명을 통해서 필라테스를 검색을 했을 때 노출 순위가요. 제일 먼저는 파워링크라고 하는 이제 검색 광고가 노출이 되고, 키워드에 따라서 플레이스가 이제 두 번째로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블로그 카페 글에 뷰 탭이 먼저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 뭐 한 6개 정도 업체이지만 플레이스가 메인에서 이제 노출이 된다는 거. 그것도 무료로. 그래서 이제 플레이스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플레이스에서는 광고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가게 소개하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맛집이나 주변에 이제 다른 업체를 검색했을 때 관련 주변 업체에서 검색하는 이제 약간 랜딩 광고이고, 그래서 요 경우는 사실은 유입하는 거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거 말고는 필라테스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다만 맛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생각이 없다가도 뭐 사진이나 그런 부분들을 잘 해가지고 맛집을 보여준다면 없던 식욕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효과적이긴 한데, 필라테스에서는 이제 소상공인 광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플레이스 광고인데요. 플레이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베타로 운영되고 처음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뭐 도달치 그 광고비의 몇 프로 약간 페이백 해주는 이벤트도 하고 있는데, 플레이스를 통해서 광고를 하면 좋은 게 클릭당 과금 단가인데 많이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직 단가가 좀 저렴해요. 그래서 맥스 한 지역마다 다르지만 1,000원 중반대면 어느 정도 노출을 가져갈 수 있고, 실제 클릭되는 그런 금액을 보면 한 700원에서 600원 정도면 이제 노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스 광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 이 부분도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그 네이버 광고 쪽하고 연동을 해서 네이버 그 검색 광고로 같이 들어가면 그 거기서 같이 운영을 되고 거기서 관리를 같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로 해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플레이스 광고는 검색 광고처럼 뭐 AAA 필라테스를 내가 노출을 할 거야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이제 그 키워드 형식의 그 노출보다는 자동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호가 되고, 그다음에 주소, 그다음에 대표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노출이 되는 시스템인데, 특히나 이제 주소 같은 부분들에서는 오픈 초기에는 이제 연관도가 낮아가지고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일례로 청담동에 필라테스를 하면서 그 LPGO를 같이 하는 그런 필라테스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 등록을 했을 때 그 필라테스로 업종을 등록을 안 하고 피부 관리인가 이렇게 플레이스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도 필라테스를 운영을 하니까 청담동 필라테스에 이제 노출이 돼야 되는데 업종도 피부 관리고 그 상호에도 이제 필라테스가 없고, 근데 이제 청담동 필라테스에서는 이제 노출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해결했던 방법은 블로그에 마사지, 피부 관리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요. 필라테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부각시켜서 업로드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 키워드에서 사실은 그 지명을 통한
필라테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대표 키워드로 필라테스를 넣어줘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노출이 안 될 때는 사실은 광고에는 또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필라테스 그 플레이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그 메인에서 두 개 업체, 그러니까 노출이 많이 되고 클릭당 단가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 탭으로 넘어갔을 때는 클릭당 과금이 아니고 50원인가 100원 사이의 금액으로 랜덤으로 노출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광고 영역이 이제 치열하지 않아서 만약에 이제 플레이스 광고를 진행해 보지 않으셨다면 한번 진행해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플레이스를 관리하고 뭐 홍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 플레이스는 사실은 계속 꾸준히 뭐 업데이트할 만한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잘 세팅해 놓는 게 중요한데, 처음에 이제 업종은 무조건 필라테스로 이렇게 하는 게 노출에 이제 무조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필라테스하고 요가라고 한다면 어떤 중심 그 비즈니스가 뭔지를 좀 파악한 다음에 선택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상호에도 사실은 필라테스가 꼭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노출에서만 보면. 그래서 우리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이 뭐 땡땡땡 필라테스 뭐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필라테스라는 명칭을 살짝 바꾼 무슨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무슨 뭐가 있을까요? 필라티도 될 수 있고 필라테도 될 수 있고 뭐 발레 필라핏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노출에 대한 관점으로만 보면 단순하게 상호에서 그냥 필라테스가 있는 게 좋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업종이라면 뭐 뭐뭐뭐 무슨 피부 관리 앤 필라테스라고 해서 이렇게라도 상호를 정해주는 게 그 노출의 관점에서는 이제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 키워드에서 많이 이제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청담동 같은 경우는 그 대표 키워드에 청담동 필라테스, 청담 필라테스, 강남구청 필라테스 이렇게 노출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플레이스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지역적으로 그 키워드를 가져가는 게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그 키워드를 가져가시는 것이 좋은데, 사실 필라테스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키워드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필라테스 딱 하나 하면 뭐가 없거든요. 그러면 나눠서 하면 클래식 필라테스, 아니면 재활 필라테스, 기구 필라테스, 뭐 이런 부분밖에 없어서 조금은 이제 뭐 한정적이긴 하지만, 대표 키워드는 사실 필라테스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에 컨셉에 따라서 운동 프로그램을 넣어서 뭐 재활 필라테스라든가 아니면 클래식 필라테스라든가 아니면 자이로토닉을 하시는 곳은 그냥 자이로토닉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남겨주시는 것이 요 로직상에서는 그게 이제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냥 연관이 없는, 극단적으로 이제 청담동에 있는 필라테스가 그 역삼역 필라테스라고 검색을 한다고 하더라도 노출이 안 되거든요. 얘네는 그 주소 기반에서는 청담동으로 위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일 키워드 위주로, 그다음에 이제 어떤 대표 키워드 위주로 지명은 안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되게 미비한 거긴 하지만 뭐 조금은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플레이스를 등록할 때 주소를 입력해서 그 위치가 어딘지 파악하는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소를 입력하면 밑에 이제 이 위치가 맞는지 그 딱 그 표시해서 나오는데, 요 부분에서는 사실은 지하철역이나 어떤 랜드마크가 있다면 그 과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은 가깝게 설정해 주시는 것이 노출에도 조금 유리해요. 만약에 청담 사거리 필라테스라고 한다면 건물이 이제 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 포인트 점은 극단적으로 건물에
청담 사거리에서 가장 먼 쪽으로 위치가 돼 있다라고 하면 드래그를 해가지고 청담 사거리 쪽에 조금은 가까이 위치를 해야 나중에 이제 설정한 결과물을 보면 청담 사거리에서 뭐 50m, 청담 사거리에서 40m, 이게 심할 경우에는 한 20m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로봇이 봤을 때 그 어디 지역에서 어느 정도 가까우냐에 따라서도 검색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소는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되 그 업체 위치를 할 때는 조금은 더 어떤 랜드마크나 지하철역에 조금 가깝게 이렇게 위치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플레이스에서 보고 온라인 상권 개념이라고 이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그런 상권 분석 같은 툴이 있잖아요. 이론들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유동인구나 이제 아파트 세대 수를 보는 게 있는데 그 온라인 상권에 대한 개념은 어떤 거냐면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 삼성동 필라테스라고 검색을 했을 때 봉은사하고 삼성역 주변에 이제 그 업체들이 노출이 되는 경우였고요. 삼성역 필라테스라고 했을 때 이제 가운데 그 반경에 이제 노출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한티어 필라테스 했을 때에 이제 그 지역에 나눠진 거 있는데 사실 지금은 다들 오픈을 하셨고 위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 온라인 상권에 대한 개념이 크게 다가올 수는 없지만 만약에 지점 확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한 티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티역은 지금 그쪽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의 대치동 권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치동이라고 많이 한 티역은 인식을 하는데 아무리 좋은 역삼역에 그 한티역과 가깝고 큰 길가에 있는 역삼동에 있는 지역보다는 대치동에 있는 안쪽 지역이 온라인 검색에서는 더 유리하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제 그 메인으로 보는 지역이 어디냐. 왜냐면 한티역에서 가까운 역삼역 같은 경우에는 역삼동 필라테스라고 하면 검색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역삼동 필라테스를 검색을 했을 때 그 예상하는 지역 범위는 역삼역 근처에 있는 역삼동일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도 역삼동 하면 역삼역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니까. 그 논현동 하면 강남구청보다는 논현역 쪽이 더 많이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분들도 사실은 이 위치에 있는 그 키워드를 역삼동 필라테스로 검색을 안 하니까 그럼 오히려 한티역 필라테스나 대치동 필라테스로 검색을 하는데 한티역 필라테스에 대해서 우리가 메인 키워드로 잘 관리를 해서 상위에 위치하게 있으면 그나마 이제 어떤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지만 대치동 필라테스라고 많이 검색하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노출되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니까 오히려 지점을 만약에 그 확장을 하거나 추가로 이제 하실 때 그 지역에 이제 그 주소지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지역이 그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느 동으로 인식하는지 그런 걸 봐서 오히려 그 관련 없는 역삼동에 있는 외곽보다 그 역삼동에 있는 메인 큰 길보다 대치동 쪽에 있는 안쪽 골목이 오히려 노출 면에서 그다음에 홍보 면에서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리뷰 같은 경우에는 그 재등록하는 고객에게 그 공유 그 비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나왔는데요. 예전에는 리뷰가 별점으로 진행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음식점에서 배달도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별점 테러라는 그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이 돼서 네이버도 이제 별점에서 만족하는 것을 5개까지 선택하도록 이제 바뀌었는데 리뷰는 이제 그 세 가지로 리뷰를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리뷰를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를 삽입해서 이제 블로그 리뷰 쪽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영수증을 스캔해가지고 그 영수증으로 해서 업체 매칭해가지고 리뷰를 남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예약 리뷰를 남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가장 쉬운 게
네이버에서 이제 그 예약 서비스를 연동을 해서 체험이나 뭐 상담 예약을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받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리뷰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좋고, 재등록 고객한테 이제 남기는 것이 좋고, 처음에 상담하고 등록했던 고객들에게 리뷰를 남기면 어떤 혜택을 연동하는 경우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로는 뭐 그 주변에 그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이제 네이버 아이디를 통해서 예약 리뷰를 통해서 조금은 더 증가시키는 것이 조금은 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꾸준히 이제 리뷰를 올려지는 것이 좋으니까 그 지인의 이제 아이디로 예약을 잡고 그 예약이 직접 그 업장에 와서 상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그 네이버에서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 이후에 이제 예약을 했구나,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상적으로 고객들을 통해서 리뷰를 남기는 것이 좋지만, 그게 이제 필라테스 스튜디오 특성상 그 어떤 결제가 이루어져서 리뷰를 남길 수 있거나 상담을 통해서 리뷰를 만들 수 있거나 하는 건수가 다른 그 비즈니스 비해서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뭐 어떤 팁을 통해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도 이제 뭐 적당한 어떤 범위에서는 조금은 뭐 홍보를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정 연동 같은 경우는 뭐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를 이제 연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떤 게 좋냐면,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설명은 여기는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자세한 그런 정보나 활동에 대한 내용들, 업데이트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연동해서 고객들이 이제 여기서 더 궁금증이 생기거나 여기서 구현할 수 없는 정보들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은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강점을 부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타 어떤 경쟁 스튜디오의 이제 약점을 우리가 이제 보완하면서 좀 차별화 전략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연동하는 거는 처음에 한번 연동하면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업데이트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연동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보들이 그 설명의 텍스트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진 탭 같은 경우가 이제 비주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라테스 업종에서는 이제 플레이스 내에서 이제 가장 보여줄 수 있는 눈에 띄는 정보이기 때문에, 맛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업체가 올려주는 사진하고 방문자가 리뷰로 남겨놓은 사진이 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 이미지로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 시설적인 면이기 때문에, 시설을 좀 잘 촬영한 사진들을 조금 뭐 활용해서 사진 탭에 이제 올려놓으면 고객들이 이제 어떤 분위기라든가 조명이라든가 톤을 파악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구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 인지도 있는 기구를 사용한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떤 브랜드가 보이게 또 사진 찍어서 올려져 있는 그런 경우도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예약 연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리뷰 작성에 용이하기 때문에 그 예약 연동을 그 작성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고, 보통은 방문 상담이나 체험 같은 경우를 많이 두 가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체험 같은 경우가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레슨비가 원래 이제 6만 원인데 체험비는 뭐 3만 원 해가지고 할인된 상태에서 보여주기도 했는데, 네이버 플레이스에 이제 쿠폰 서비스가 그 신규로 서비스가 되면서 그 할인에 대한 거를 쿠폰 발행으로 이제 대체해서 할인하는 방법도 있어서,
요 부분들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상담 세일즈에 대해서는 스마트콜하고 톡톡 같은 경우가 이제 연동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아까 블로그로 이제 설명을 해서 그 톡톡 같은 경우는 그 오히려 카카오톡으로 이제 링크 넘어서 문의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내부 안에서 톡톡으로 하게 되면 고객들이 조금은 문의하기가 좋고 톡톡 해가지고 이제 그 관심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이 고객이 당장 등록하지 않아도 나중에 우리가 푸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스마트 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좋은 게 그 노출에도 영향이 되지만 그 안에서 전화 그 안내 멘트를 시간별로 아니면 요일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요 내역들이 어느 전화번호에서 몇 분간 통화했다라는 그런 내역들이 나와서 통계를 또 제공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스마트 콜 서비스를 이용해 주는 게 이거는 사실 업장에 이제 스튜디오에 있는 070 번호나 뭐 지역 그 한국통신의 번호를 연동해 가지고 누르면 그 번호로 하면 그대로 전화가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플레이스에서 이제 그 고객 구매 여정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텐데 플레이스에서는 이제 검색 키워드로 검색을 한 다음에 유입을 하고 정보를 확인한 다음 뭐 스마트 콜로 예약을 하거나 뭐 문의를 하거나 예약 서비스 톡톡을 통해서 이제 뭐 등록을 하고 그다음 방문 상담 통해서 등록하고 등록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리뷰를 남기고 그 부분들이 이제 플레이스의 어떤 노출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위 노출과 관련된 세 가지 요소는 이제 관련도, 인기도, 신뢰도인데요. 관련도는 이제 그 상호나 카테고리, 대표 키워드 이런 부분들로 이제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고 그 인기도는 이제 유입수나 스마트콜 전화가 얼마나 왔는지 예약 건수나 리뷰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신뢰도는 사실 그 이슈가 많이 없는데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아니면 어뷰징이나 그런 이제 불법 클릭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이제 상위 노출이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제 유입에서는 또 중요한 내용들이 네이버 채널 내에서도 유입하는 것이 좋지만 백링크라고 해서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서비스에서 링크를 타고 플레이스로 들어오는 경우도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스타그램의 프로필을 네이버 플레이스 주소로 하시거나 아니면 링크트리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 여러 몇 가지의 이제 링크를 클릭해서 뭐 네이버 플레이스 정보, 블로그, 뭐 어떤 정보 해가지고 리스트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도 이렇게 있을 것 같아서 백링크에 대해서도 조금은 신경을 쓰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뭐 지금 말씀드렸던 제 부분들이어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그 오늘의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고, 지금 이 부분들은 저희가 1주부터 4주까지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거든요. 그래서 뭐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보면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프로모션까지 배웠는데 프로모션을 그러면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가격 인하적 판매 촉진이 어떤 장점이 있고 가치 부가적 판매 촉진이 어떤 장점이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이제 제가 한번 플로우로 구성을 해봤는데 처음에 이제 고객 타겟을 잡을 때 우리가 신규 고객을 유치를 할 것인지 이벤트를 할 때 아니 타인 추천을 할지 재등록을 할지 아니면은 문의만 했다가 안 왔거나 아니면은 그 다니던 고객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단했다가 다시 이제 해야 될 경우 그래서 각각의 이제 어떤 그 접근 방법이 달라지겠죠. 타인 추천을 통해서 한다라면 외부보다는 내부 회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인포데스크나 뭐 그룸 같은 데서 파우더룸 같은 데서 이제 뭐 공지를 해서 보여주게 한다라던가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밑에 이제 약간 신규 고객을 위주로 이렇게 잡아봤고요.
고객 세분화에서는 우리가 이제 거의 인구 통계학적인 그런 특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연령이나 성별이나 지역이나 필라테스 경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저는 하나는 뭐 30대 전업주부로 한번 타겟을 잡아봤고 하나는 뭐 예비 신부 뭐 연령은 이제 정확하지 않지만 그 예비 신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결혼하는 시즌이 좀 많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봄, 가을 정도에 그 결혼을 앞둔 신부에게 뭐 몇 주간의 집중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가 좋은지 또 역으로 하면은 나오죠. 그러면 그 기획을 그거보다 언제 홍보를 해야 되는지에서 나오면 정확한 어떤 최적의 기간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고객 세분화를 이렇게 두 가지로 해봤고요. 우리가 접근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고객의 이제 가치를 늘리는 방법은 혜택을 증가하거나 비용을 감소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맞춤형 몸매 관리라고 하는 뭐 기능적인 혜택이 될 수도 있고 상징적인 혜택이 될 수도 있는데 밑에 이제 집중 관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혜택을 증가하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접근 방법을 그 그 필라테스의 위치에 대한 접근성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 탐색 비용의 감소가 되겠죠. 사람들이 오는 거리를 줄어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도 접근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몸매 관리에 대한 걸로 접근을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접근 전략은 우리가 강사, 시설, 가격, 서비스, 운동 프로그램 여기 이제 접근성도 빠졌지만 접근성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했을 때 첫 번째 맞춤형 몸매 관리는 그 강사에 대한 이슈로 해서 우리 15년 경력의 원장님이 직접 이제 레슨을 한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집중 관리에 대해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뭐 저는 그냥 요거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한번 써본 거예요. 파워하우스 집중 프로그램을 접근을 하겠다. 그 판매 촉진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10 플러스 2로 하겠다. 그러면 요소에는 뭐 주중 오전 타임으로 해서 30대 전업주부는 타겟으로 했고 예비 신부는 주 2회나 주 3회 저녁으로 해서 그 집중 관리에서 뭐 3주 과정을 뭐 하던가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10 플러스 2도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간 설정은 위에 이제 이벤트는 선착순 5명이 되고 밑에는 4월 30일이라는 기간 한정으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구성으로는 그 체험 후에 등록할 경우에 체험비를 무료로 해준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보면 저희는 이제 30대 전업주부를 타겟으로 신규 고객을 유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맞춤형 몸매 관리라는 것으로 접근해서 15년 경력의 원장이 직접 강의한다는 것을 내세워서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벤트 형식은 10 플러스 인데 조건은 주중 오전 타임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이거는 기간 한정 그 수량 한정해서 선착순 5명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혜택을 조금 더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체험 후에 등록을 할 경우에 체험비를 무료로 해준다. 이렇게 이제 이벤트가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이미지 하나에 다 다룰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그 사실은 신규 전업주부 이런 내용들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뭐 신규 고객을 위한 맞춤형 몸매 관리 그다음에 뭐 부제목으로 15년 경력의 원장이 직접 레슨합니다. 그래서 10 플러스 2 그다음에 뭐 요런 조건들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들을 이벤트 이미지 하나에 다 들어가기가 이제 너무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두 장으로 나눠서 먼저 중요한 것은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그 다음 장에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주간의 과정이 여기서 마쳤고요. 그 5주 과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